안녕하세요. 사주의 전당 소정입니다. 오늘은 정명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2003년 개미년에 방문한 딸이 부친이 병원에 계시는데 많이 편찮으시다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하고 물어왔습니다. 종종 젊은 사람들이 본인의 정명시기를 물으려 치면 인명은 제천이라며 답변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연로한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는 자식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러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명사주 보겠습니다. 임술, 계묘, 무술, 갑인, 모토일간이죠. 임술 백호, 연주 임술 백호에서 술중 모터가 일간으로 나와 있고요. 또한 갑을 병정무해서 술의 자축인으로 돌아 사급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내지는 월주와 또한 시주가 개갑 인묘로 일급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자, 임술 백호살의 술중의 무토가 일간으로 나와 있고 일이 되면 몸에 큰 액을 입게 됩니다. 무술일주와 갑인시주는 사급 소용돌이 형성되어 부부 불화, 분리, 이별사 있게 되며 본처와 해로하면 외정을 두게 됩니다. 소용돌이라 하면 1급에서 5급까지를 소용돌이로 보는데요. 1급이 가장 강하고 5급은 조금 약합니다. 그래도 소용돌이 작용은 다 합니다. 2월 묘목도하라 봄의 향기를 듬뿍 피워내는 때에 우뚝 솟은 무토 산봉우리로 태어났죠. 무토 고산 봉우리엔 무지개, 개수 무지개마저 서려 있고 시간에는 아름들이 간목, 대림목이 한 그루 있어 외관이 한폭의 춘화도입니다. 이러면 인물조와 많은 여인들의 인기를 얻게 되고 풍류호탕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주천간에 재혼잡까지 되어 있죠. 편재 정제요. 되어 있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또한 개수 봄비맞은 묘목 꽃나무가 무토 산허리를 올라 한없이 뻗으려 하니 그 열정은 늦게까지 식을 줄 모릅니다. 묘술합까지 있으니 더욱 그러합니다. 묘술합 두 개나 지어져 있죠. 묘술합 작용은 묘목은 봄이니 푸르고 술토는 가을이니 울긋불긋하여 춘추지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글솜씨 묘목이죠. 손요. 글솜씨, 글씨체, 손재주 등으로도 봅니다. 월지 묘목이 있어 정관격대나 시간의 간목 편관도 함께 있으니 관살 혼잡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에 진출하나 고위직엔 오르지 못합니다. 시주 갑인이 아들이고 시주에 있죠. 묘목은 월지 묘목은 딸이 됩니다. 아들 갑인은 대림목에 시간 간목은 인의 등록이죠. 등록하니 객지에서 성공하나 영마인이죠. 예. 성공하나 딸인 월지 묘목은 묘술합으로 두 번 합하여 재혼하는 딸 자식이 있게 됩니다. 빼기통변 더하기통변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빼기 통변으로 보면 시간 갑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무술과 계묘 본처 사이는 천합지합으로, 무기합 묘술합이죠. 지합으로 사이가 거지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더하기 통변으로 보면 갑인 아들이 태어난 후, 갑인 아들 얻은 후 시간 갑목 편관이 무토일간을 어떻게 해요? 목극토하여 무게합을 깨게 되니, 자식 없고 무토일간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부부간 금슬에 금이 가고 연간에 있는 임수가 임수 편제죠.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갑인 시주와 계묘 월주 사이는 1급 소용돌이가 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물인 수를 생하는 편재, 정재, 재물은 놓여져 있죠. 근데 원래 식상과 정제, 편제가 함께 있으면 사주 명식이 돈을 그래도 만질 수 있는 사주가 되지만 어느 것 하나가 비게 되면요, 재를 생하는 식상이 있어야 되는데 금이 없죠. 금이 없게 되다 보니 큰 재산은 없습니다. 인술이 있어, 오화가 없는 인술이 있어 협공되는 오생의 인연이 있고요. 오생의 인연이 있고 일간의 고인 수를 충하는 진생이 인연이 있게 됩니다. 연간 임수제를 극거하고 일간의 고를 충하는 무진생이 좋은 인연입니다. 만일 오생을 만났다면 건강이 부실해져 장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연간 임수 부치는 연지 술중 정화와 정임 명암합하고 있죠. 다시 일지 술중의 정화. 자, 여기 또 좀 지우겠습니다. 이 임수 편제, 이 사주 주인공의 부친이죠. 술중의, 연지 술중의 정화와 일지 술중의 정화가,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 정임 명암합을 짓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사주 주인공의 부친은 두 부인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무술일주 술중의 정화가 무토일간의 모친이 됩니다. 즉 부친의 작은 부인의 소생이 됩니다. 무술일주는요. 천간 무게 합화되어 화생토 하고요.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자, 무게합화되어 화생토 하고 묘술합 화되어 화생토 하니 뭐예요? 그 인수가 가짜 인수가 되어 어머니 아닌 어머니가 있게 됨을 강하게 입증합니다. 이 사주는 사주 원국 통변이 많이 길어졌지요. 2003년 초입에 왔을 때 82세에서 91세 임자대원 있죠. 지금 그 당시에 이문에 있었습니다. 이문에 제가 임자대운을 보고 자수가 수옥살 제살대운이 되어서 인호술에 차가 수옥살 제살운이죠. 어디에 뭐 안 좋은 관제수로 엮이게 되면 감방을 가는 형국이고 또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갇히는 형국이 되니까 이때 수옥살 대운이 되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 무토 일간 무토에서 보면 임수 명주를 극하고 있고 천간의 임수는 해수가 됩니다. 이걸 좀 잘 보시면 해수가 되는 것은 무토가 해수의 절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토의 절지가 해수입니다. 해, 무, 갑, 임 여기 있죠. 예, 요게 무토는 명주를 극하고 무토의 일간은 해수를 보면서 절지에 듭니다. 제가 요걸 보고 이 이문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에 개미년에 왔으니까 그 다음 해 갑신년을 보니까요, 평간운이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평간은 저승사자라고 일컫습니다. 노인들에게는요. 저승사자가 와 있고, 개수, 무게 합하고 있는 개수 명줄이 신금을 보면서 사지에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개미년에 왔을 때에 갑신년 넘기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갑신년은, 갑신년 가을 무렵에 이 묘목을 아마 충했을 때인 것 같아요. 묘유충 하는 음력 8월에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명줄은 식상이 형충이 되든지, 충이 또 더 무섭죠. 형충이 되든지 정제 편제가 제가 또 형충이 되든지 이럴 때에 굉장히 명줄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갑신년 가을 들어 정명한 사주입니다. 사주 원국 연주 임술 그대로 백호살에 놓여 있어서 이 사주 주인공의 부친과 임수죠. 술토는 또 형제죠. 그래서 부친과 형제는 객사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통변을 마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주의 전당 소정이었습니다. 우울하지 않도록 건강에 신경 쓰시고 특히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